일단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우수 운항 인력을 확보 방안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저도 승선 생활을 한 14년 정도 하고 나서 학교에 와가지고 또 실습선에 또 한 16년 정도 하니까 한 30년 배를 탔는데요. 이 부분 배를 타면서 느꼈던 것들이 배가 점점점 복잡해진다 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 학생들은 점점점 배를 타기 싫어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친환경 선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복잡해지는데 인력 양성하는데 좀 많이 머리가 아프겠구나라는 생각을 우선 하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내용 진행은 기본적으로 이 순서대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 보면 결국에는 이 LNG 저인화점 연료 추진 선박이 증가하고, 그러므로 이러한 자격을 갖춘 우수 운항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해운선사라든지 각종 이러한 정부에서라든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LNG나 암모니아, 수소, 메탄올 이러한 저인화점 연료 추진 선박이 증가하는데, 그럼 인력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 다음에 해운선사에서는 이미 운항 인력 확보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지정교육기관인 대학 입장에서는 사실상은 현재까지 특별하게 이 부분에 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선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력 방안,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까? 단기적이고 좀 장기적 관점, 그 다음에 산업계, 정부 및 학교가 협력해서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대로 법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이 안에서 친환경 선박 안에서도 그래도 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저인화점 연료 추진 선박, 특히 최근에는 어쨌든 이 LNG 연료 추진 선박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LNG 연료 추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스연료 추진 선박의 승무 자격증은 2017년에 IGF 코드 발효, 그 다음에 이러한 발효 함께 이러한 선박이 승선하는 승무원 자격에 대해서는 STCW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선원법 64조 6항, 그 다음에 또 시행규칙 42조, 이 아까 앞에 발표했던 유영수 교수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IGF 코드라든가 STCW는 국제협약이고, 우리나라는 이걸 받아들여서 국내법화해서 선원법과 선박직원법에 국내법화해서 이러한 승무 자격증을 규정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기초 가스연료 추진 선박의 승무 자격증은 가스연료 추진 선박 기초교육 이수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또는 액화가스 탱커 승무 자격증 보유한 사람은 면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상급 가스연료 추진 선박 승무 자격증 첫 번째 경우 같으면 이 기초 가스 연료 추진 선박 승무 자격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 교육을 이수하고 승선하기 전에 IGF 코드 적용 선박에서 3회 이상 연료 수급 작업 경력 갖고 1개월 이상 승무 경력을 갖는 이러한 케이스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상급 액화가스 탱커 승무 자격증을 보유하면 그 안에 3회 이상의 연료 수급 작업 경력이라든가 액화가스 탱크에서 이미 승선 경력이 1개월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격증을 받는 승무 자격증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까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이 LNG선 탔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양성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이 승무 자격증을 좀 구체적으로 압축해보면 실질적으로 선장기관장, 기관사, 전자기관사, 운항사, 운항장 같은 경우는 상급까지 필요하고, 그러니까 직무교육까지 필요하고, 선장을 제외한 항해사하고 부원직급은 기초가스연료 추진선박 승무 자격증만 있으면 승선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초교육만 해도 승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대학에서는 이 항해사보다는 결국에는 기관사에 대한 기초 플러스 직무교육을 해야만 졸업하고 이러한 저인화점 추진 선박에 승선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다 보니까, 그럼 이 기관사관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항해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졸업하기 전에 가스연료 추진 선박 기초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식으로든 추진해야 될 것이고, 그럼 기초교육만 이수하고 나면 3항사, 2항사, 1항사 근무 기간에 승무 경력을 채우면 충분히 상급 직무교육을 받기만 하면 이 선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는 액화 화물 운송선을 승선하는 경우에는 뭐 상급 직무교육을 받으면 선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항해사 같은 경우는 이 IGF 코드 선박이 나와도 크게 무리 없이 이 사망사 같은 경우 학교에서든 졸업하기 전에 지금 우리 기초안전교육 하는 것처럼, 기초 상급안전교육 하는 것처럼 이 교육만 시행이 된다면 승선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럼 승선하면서 나머지는 이 본인이 경력을 채우면 되는데, 기관사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기관사의 경우는 기관장이든 1기사, 2기사, 3기사 경우든 간에 상급 가스연료 추진선박 승무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초교육 이수는 뭐 항해사나 기관사나 똑같이 이수를 할 수 있는데, 이 직무교육도 아까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받았다 그래서 승무 자격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3회 벙커링 실습, 1개월 승선, 이걸 어떻게 대체할 거냐. 그래서 뭐 지금 보니까 2회 연료 수급은 시뮬레이터로 하는 것을 아마 지금 입법 예고하고 있는 것 같은 거로 봤고요. 그러고 나서 1회만 현장 실습하고 또 1개월의 승선으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1회에 현장 실습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을 거고, 또 1개월의 승선을 어디서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가 그러면 무엇을 추진해야 될까 하고 제일 먼저 고민해 보면, 이러한 기초교육과 직무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해양수산부에 지정교육기관을 신청을 해서 그거를 받아서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는 졸업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교육 부분들은 해서 기초교육은 전 학생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이 직무교육에 대해서는 기관사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일정 학생에 대해서는 이것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일단은 교육은 진행을 하고, 나머지 승무 자격증을 어떻게 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승무 자격증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2회 벙커링 하는 것을 모의 연료 수급 훈련을 대비해서 결국은 시뮬레이터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저희 학교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시뮬레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디에서 예산을 가져오든 정부에서 좀 협조를 요청하든 아니면 또 나름대로의 무슨 사업을 통해서 하든 간에 이 부분은 시뮬레이터는 구축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2번을 해놓고 나면 나머지 1번과 1개월의 실습이 남는데 이 부분은 어디서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나 이 목포해양대학이 지금 현재 새로운 실습선을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한바다호라고 하는 배가 2005년도에 나왔는데, 이 배가 이제 곧 아마 2, 3년 후에는 신조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때 지금 정부에서 방침으로 현재 관공선들이 대부분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이 부분을 IGF 코드를 적용 선박으로 건조한다면 학생들이 여기에서 벙커링 실습도 하고 승선 기간도 채우면 충분히 기관사들이 가능하게 해서 양성이 되질까 하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약간 뭐 요 실습선 대체 선박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배가 일단 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과연 예산 확보가 될지, 정부에서 이걸 또 반대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스럽긴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라도 같이 해준다면 선사에도 도움이 되고, 단순히 우리 학생들 양성하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고 선사에서 당장 졸업한 학생들을 IGF 코드 선박에 적용 선박에 승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러한 형태로 추진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로 요거는 제 아이디어일 뿐인데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해운회사에서 조선소하고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신조선에서 어쨌든 그 신조선을 건조하면 분명히 벙커링을 할 수밖에 없고,
벙커링을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나 또는 뭐 해운회사에 있는 선원들이 실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시운전을 또 하겠다. 분명히 이거 아마 일반 LNG 캐리어 같은 경우는 거의 시운전을 한 달 이상 하는데, 그러할 때 이러한 데에서도 추진 선박에서도 가능하다면 시운전 승선 실습을 해서 그 경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이런 쪽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는 승무를 시키기 위한 자격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 자격은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승선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승선을 해서 과연 그 승선한 해기사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이것은 저희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좀 일부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관과 같으면 내연기관 수업이 있는데 결국은 내연기관 수업에다가 DFD 엔진을 좀 더 세밀하게 집어넣어서 저인화점 연료 추진 선박에 장착되는 기관에 대한 수업이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 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연료유에 대한 게 결국에는 암모니아의 독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LNG 같으면 사실은 에이징 현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품질이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 가지고 있는 연료 자체가 변하는 성질도 있는데 이런 품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연료에 대한 특성, 그 다음에 품질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보면 LNG 같으면 비오지가스가 발생하면서 증발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LNG 연료가 변하는 이런 걸 LNG 에이징 현상이라고 하니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교육이 좀 필요할 거라고 해서 학교에 별도의 뭐 다른 과목을 만든다 이런 것보다는 기존 과목에다가 이런 부분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환경 선박에 또 적합한 또 다른 교육으로는 이 벙커링 실습도 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액화 화물에 대한 하역 작업이라든지 벙커링 작업이라든지 하는 거를 실습하기 전에 뭔가 교육하지도 않고 실습만 하면 전혀 모르는 데 가서 잘못하면 참관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 우리 사실은 항해사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 보니까 이 액화 화물 하역 방법에 대해서 항해사들은 수업을 많이 해요. 근데 기관사들은 이러한 수업을 거의 안 하고 기존의 HFO에 대한 벙커링 수업만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이러한 부분들이 액화 화물에 대한 하역 작업에 대한 내용이 수업 안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뭐 시간이 굉장히 간단하고 짧게 끝나는 것 같은데 이 대학의 인력 양성 방안으로 졸업 전에는 항해사는 기초교육까지는 받아야 되겠다. 기관사 같으면 기초교육 플러스 직무교육을 받아서 이 상급 가스연료 추진선박 승무 자격증을 반드시 가능하면 모든 본인이 원한다면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좋을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인력 양성을 위해서 학교에 우선은 지정교육기관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준비해서 해양수산부에 신청을 해야 될 거고요. 시뮬레이터 구축은 이 부분은 뭐 저희 학교에서는 시뮬레이터 구축할 돈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 신청을 하든가 해양수산부에 요청을 좀 해서 협조를 받아서 시뮬레이터 구축이 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핵심은 신조 실습선을 IGF 코드 적용 선박으로 건조하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양성하는데 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정으로 추가적으로 DFD 엔진 교육, LNG 연료 품질 기준 교육, 그다음에 벙커링 절차 교육 등을 추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앞에서 많이 중복되는 부분은 그냥 간략히 넘어가고 뒤쪽에 학교에 해당되는 부분만 해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